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는 이것의 쟁점이 오랫동안 야당이 이걸 가지고 공격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시간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먼저 입장을 해서 지금 참석한 인원들과 지금 인사를 나눈 모습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여야의 방금 왔어. 의원들이 입장을 하게 되면 잠시 후 10시부터는 다시 이틀째 인사청문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일정들을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나 밥 먹고 가야 되는데요. 오늘 밥을 했어. 1인용 밥통 밥을 해놓았어. 예, 50분이나 걸려. 밥하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저렇게 느려.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하는 것도 시간이 똑같고 지금 많이 하는 것도 시간이 똑같아. 밥통에서 정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정을 사실 어느 게 더 빠른 거야? 그렇지. 총리 입장에서는 이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 저기 YTN 또 본을 보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야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아이 서로 간에 그냥 주거니 받거니 예약해 놓은 서비스 멘트야 뭐야 하면서 있어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려니 해야지. 국가 되고 나서 뭘 하려나 보고 있어봐야 맨날 그런 거 같고. 일반 국민들은 뭐 그러니까 한기도 그렇고 한기로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모름지기 내가 저 모습은 예산을 맞아. 심의하고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저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저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각을 통할하는 특별한 거 있겠냐 하면서 있어봤지. 열심히 야 근데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애들이 있어. 잘 놀고 잘 보내고 그쪽 집안도 잘 알고 그런 애 사람들이 있어.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인 부분을 어렸어 다 그렇게 놀고 살고 공부하고 그랬던 거였지.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김민석 후보자가 나는 몰라.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다 또. 관심 없는 놈이 왜 그렇게 국민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나? 왜 그럴까? 사람 죽으면 안 돼. 죽이가는 거, 죽어가는 거, 뭐 그게 좋아해.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상하다 그러면서 있어보는 거지. 앞으로 50%를 돌파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잘 지내면 좋은데 GDP 대비에 상당히 나만 사나? 국가 그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것은 결국은 우리 후손들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당황해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문회 준비하면서 자금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을 신경을 아예 못 쓸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지금 5년 정도 추가적으로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야 유튜브 하냐고 물어봐. 유튜브 하냐? 그 아들놈의 새끼 그거 저기 유튜브 하냐? 다 컸는데 커피 가격 얼굴 좀 보자. 그거 저기 잠깐 본 게 전부인가. 이런 미세한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 대학교 다녔다고 야, 유튜브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녀석이 누군가 후보자 입장에서 몰라 맨 처음에는 몰랐어. 파악해야 될 것은 파악해야 되는데 김민석 아들 같은데 자식 정책 검증 마른 애는 아닌 것 같던데 얼굴 보니까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그런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내가 유튜브로 온 것 같은데 저기를 해서 연결됐어요? 연결됐어? 뭐라는지 봐라. 그러고 있는 것 같던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해명들에 대해서 뒤에서 누구랑 같이 얘기하는 것 같던데 보다가 돌렸지 또 좀 심층적으로 따지는 그런 잠깐 보다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상당히 그러니까 김 후보자의 지명이 되고 나서 시간이 제법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추가적인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뭐 특별히 야당에서 새로운 뭔가 의혹을 갖고 와서 김 후보자의 뭐 치명적인 결격을 제기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야당의 준비도 상당히 좀 위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오늘은 새로운 의혹 제기보다는 어제 김 후보자의 해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공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봐야 난 별 의미가 없어. 어쨌든 잘 해봐라. 어렵겠죠? 니들이 열심히 돕고 도우면서 잘 한다고 하니까 잘 해봐라. 지금 국민의힘 어디 실력 한번 보자. 없습니다. 그래봤어. 왜냐하면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증인도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한 명도 없는 청문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 야당에서 원래 그런 거야. 난제엔 증인이고 뭐고 없어. 지들 스스로 청문을 잘 해야지. 배려하는 모습.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국회의원 자질을 거기서 이제 다 각자가 이 테크니컬하게 볼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지. 전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봐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과 야당이 그런 거야.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50대 50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통상적으로 보면 법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똑같고 평등하고 그런 내용이 있겠지. 근데 특별한 법도 있고 법 만드는 건 다 국회에서 하는 거야. 거의 다. 저쪽에 승인을 해줘야지. 국회에서 법이 조태서에서 또 보고서 위헌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다르게 좀 이러 가지고 조율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겠지. 법하는 사람이 더 잘 알겠지.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뭐 알면 뭐하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있기 때문에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국정이 이번 청문회부터 밥 먹고 가야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시각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위원장 이종배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잠시 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발언들이 시작이 되면 현장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 거론하면서 그 이상 그 수준의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오늘 새로운 방어 논리를 좀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제 상당히 나름대로 예. 소명을 잘했다고 아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또 지금 국민의힘 높이는 제가 오늘 옷이라도 입고 가야겠다. 그런 또 담배나 먹고 따가운 가면 실책도 되겠다. 아마 김 후보자는 아이고.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어제 아프고. 자신이 행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잠시만요. 지금 현장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하고 청와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그리고 2004년 대출 1억 8천만 원 대출 관련 상환 자료, 2025년 대출 및 상환 1억 5천만 원에 대한 자료,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 어떤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안 보고는. 그래서 후보자가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무죄라면 네가 자료를 만들어 인마. 무대책 총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제 인물 정부 평가 예산과 보고서 관상이라도 대한 봐봐. 무지와 무관심에서 네가 왕이 드러났습니다. 될 상이가 분명 하고 부처 있어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정말 재밌잖아. 놀랐을 것입니다. 결국 무자격 총리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다 지켜보셨습니까? 참고로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되었다는 보도를 되게 너도 저는 살아봐. 찾아봤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총리 느껴봐.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뭔 놈의 못했습니다. 애환이 있는지 오늘 마지막 내가 알게 드리겠습니다. 뭐냐. 있으니까 있겠지. 위원장님께서는 후보자가 에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어저께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도 아직 제출이 안 되는 가운데 지금 배준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든 자료 그리고 또 기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오전 중으로 제출해서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밥 잘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선원 의원님 의사진행입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은 원인 질의 시간을 정책 질의로 이렇게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청문위원들 간의 명예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지금 총리 후보자의 명예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 이 박선원이 국정원 출신이야. 수상한 자금이라든지 무슨 현금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니야. 중공 스타일, 소명되지 않았다든지 중국 짱뚱들 하면서 북한하고 연결되는 특히 이 어제 그 배준영 박선원 기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 출신이라는 거야. 후보를 협박하는 것도 얘들 아니고 공작감 그렇게 출신인가? 답변하면은 무슨 뭐 청문 보고서를 그래서 최수영 공작감 그 사람들 중공 스타일 출신이야.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공하고 연결을 하든지 미국하고 연결하든지 러시아하고 하든지 다 국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국가가 움직이니까 밑에 애들이 따라따라 하면서 공작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겠지. 굴르는 재주가 있으니까 하면서 중공 애들이 중국 대사가 그러잖아. 가면서 다이빙인지 몰라도 오고 그러면서 얘가 그 전문이라고 하네. 아우 다이빙인지 밍하는 소리를 엄청 하고 있어. 지금은 밍을 하나? 조용한 거 같지?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재명을 많이 찍었다고 하는 건 맞는 거 같아. 그 기사 민주당 찍었다 그러면서 있어 보는 거지. 안 그래? 그래. 그래도 웬만큼 그럴걸. 누가 그러면 그러는구나. 그냥 그래봐. 청문회를 할 때마다 기준이나 그만큼 중공에서 힘을 막 주르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 전 총리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볼 때는 어떻게 느꼈냐? 그 당시 방 빼! 그러면 방 뺄 거야? 방 빼야지 뭐. 방 빼기 싫으면 또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이 돼갖고 딱 잔류하고 뭐 그러고 싶다 그런 내용도 있고 열심히 놀아봐. 러시아에도 또 지금 구시련 샤인 동포도 있고 막 러시아 중공에도 동포가 있고 막 있고 일본에도 동포가 있고 막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온 세계에 동포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 동포가 다 핏줄로 연결돼 갖고 있는 동포인데 박근혜 정부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변호사 개혁 후에 5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 소득으로 벌었습니다. 정관 외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고액 수입력 자문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요 1년 반 동안 16억 원을 벌었고요. 정홍원 전 총리는 2년 동안 6억 7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4년간 김앤장 고문료를 무려 19억 원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청문위원께서는 굉장히 검량하게 사셨다고까지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성일종 의원 말씀대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요 검약 정도가 아니라 자린고비 수준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또 여야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가지고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자료 제출의 기준과 한계가 달라져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무리한 자료 요구, 청문회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또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예. 야, 최현일 네, 전임 정부 이렇게 위원장님 무리한 자료 화면을 요구에 한번 대해서는 봐주시기 제지 필요. 지금 최현일이란다. 나는 어제 엄현일인 줄 알았어. 우리 엄현일. 인사청문회 갑자기 장면이 현일이 하나 생각하니까 계속 뭐 엄현일 정책질을 하자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사청문회 쟤는 최현일이란다. 준비자들도 같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보좌를 함께했던 직원들 같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자리 이석 없이 다른 분들의 질의응답에도 귀를 기울이며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앞으로 그동안도 김민석 후보와 함께 인사청문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의 뜻에 반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통과가 돼서 같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저 직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전체 보이콧하는 후보자의 마인드가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자료 청문회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재명이하고 같이 놀 거야. 그러고 있어봐. 그 아무도 몰라. 그러고 있어봐. 그럼 이제 니들은 다 모르는데 내가 그걸 밝혀야 되겠냐? 잠시만 이러고 있었으면 제가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지속적으로 저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란다. 제가 게 없어. 뭐 똥똥 그러는데. 근데 말을 해도 저게 제가 후보자 영상을 없어. 부득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말투가 저런 것뿐이지 내용은 없더라. 계속 휴대폰을 그게 만지작거리며 문제야. 질의하는 의원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아우 쟤 생긴 것 봐라. 쟤 생긴 것 봐. 얼마나 예쁘게 생겼냐. 난 저 입술이 더 재밌어. 톡톡 치고 나와서 재밌어. 쟤 생긴 거 봐라. 얼굴이 저기 생겼어. 몸매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걸 얘기하고 태도가 용모하고 태도하고 또 뭘 얘기할까? 머리통에 뭐 들고 있어? 아유 무겁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까? 그래 동일한 건 질문이지. 아는 게 없으니까 동일한 질문밖에 더 하겠어. 야 중국에 가서 공부한 내용이 그거 무슨 전공이고 그걸 배우면서 어떻게 느껴갖고 중국에 대해서 중공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좀 얘기해보고 북한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왜 그렇게 도북자인지 뭐 그러면서 도박자인지 뭐 몰라보면서 그렇게 느껴가고 있는지 좀 느껴보고 그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은 없고 그 국무총리가 돼갖고 국무를 어떻게 또 운영하면서 대통령하고 또 혼밥을 같이 맞춰서 같이 이런 내용도 좀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뭐 지금 말씀을 하고요. 네. 느껴갈까 그러면서 좀 그런 거 없나? 어떻게 느껴마? 대한민국이 그 모양 그 꼴로 또 어떻게 갈지 그거 궁금하지 않아? 그런 거나 물어봐. 저런 것도 있고 그게 그거지. 그러면서 있어주고 밥이나 먹잖아. 내가 술값에서 했어. 그런 얘기는 삼가주시고 총무위원은 존중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대한민국 외벽이 떨어졌다고 수원시 5대 빌라 뭐 그런데 그런 거뭐 국회요. 말씀하시죠. 국고에 쓰면 됐지 뭐. 추진우 의원 지적한 부분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문제가 생기면 맨날 얘기해. 걱정하지 마. 잠깐만요. 에휴, 그냥 패싱해도 상관없어. 쟤 맨날 저 옆에 놀고 있어. 그러고 있을게. 조용히 인생이 그런 거지. 큰 문제 있으면 들고 일어나봐.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는 한번 또 보여줄게. 재밌잖아. 이게 재미.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밥이나 먹어야지. 자, 김현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야당 간사께서 언론 보도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관계에 야, 부합하지 하얀 않기 밥 때문에 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 한겨레 빨리 밥 먹자. 일하러 경향 가야지. 사설 의혹 규명 못한 김민석 청문회 야당 사퇴 야, 요구 난 멈춰라는 김민석 제목의 국무총리 되더라도 사설이 나하고 있다는 말씀 상관없어. 드리고요. 관심 예, 갖지 본인이 꼭 본 것만 전부가 있어야 애들이 아니다라는 또 거고요.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어우, 김민석 다 청문회에서 끝나고 증인이 또 채택되지 얘기하겠지. 못한 것과 관련한 재밌지? 동아일보 아 사설에 이거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하고자 개심 합니다. 머리 그 모양이야. 원장님께 그러고 있으면 되지. 이 뭐. 부분에 대해서는 17일 날 저희가 협상을 아니 같이 했고요. 국회의원들 때문에 당시에 그걸 모르고 전처와 있나? 아유 그러면 수 있어 봐야지. 전처와 현재 부인의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점을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머님은 증인 채택에서 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17일입니다. 18일 날 전체회의 전에 13시 40분에 만났을 때 저희 측 증인 자료를 넘겼고 그 전에 받았던 증인 명단을 놓고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얘기했고 대략 5명에서 양측이 5명에서 6명 통상 총리 청문회 때 증인 참고인 수준으로 하자는 위원장의 제안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결렬됐기 때문에 증인 협상은 지속적으로 해서 양당 간사가 해서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던 것이 18일입니다. 19일 날은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관계로 세종에 있어서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09시 55분, 12시, 16시 세 차례 했고요. 전처를 철회할 테니 증인 중에 3인을 추가해달라는 야당 간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2시에 만나서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애초에 합의됐던 4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배준영 간사는 1+3, 즉 그동안 논의됐던 4명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3명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추가한 2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고 5시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배 간사께서 연락이 없었고 5시경 위원장의 얘기로는 위원장님께서는 민주주의 원칙인 표결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종합하면 애초에 저희 측은 60명의 증인 참고의 명단을 드렸고 야당은 23명의 증인 참고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은 조정하다가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소신에 따라서 결렬됐으니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인 참고의 채택이 불발된 것은 여야 간의 협상이 안 된 것입니다. 여당의 일방적인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또 의사 진행을 위원장님? 한 번만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또 해야 됩니다. 여기 3분 했으니까 세 번만 하면 돼. 3분만 하시죠. 네, 어제부터 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면요, 그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께 물어보는데 야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네. 하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별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야. 조금 전에도 김영 간사님께서 또 위원장님께 갑자기 발언 기회도 안 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중이지 않냐, 끼어드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고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왜 동물에 비유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질문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자꾸 토를 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의원이 끼어드는 이런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의원이 질문할 때 질문 내용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질문 시간에 지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좀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판단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물을 때 얘기하세요. 예. 자, 그럼 한정희 의원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야당에서도 한 분 그럼 더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강서병 한정혜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고 끝나요. 여기 위원님들 위원장님 모두 발언해서 인사청문위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인사청문위원을 존중하라고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왕조시대도 아닌데요. 인사청문위원회 질의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국무조정 실장을 비롯한 분들이 어제 사실 우리가 11시 반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씩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면구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차라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후보자를 공격하는 게 어려우니 오히려 후보자를 보좌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후보자께서 특정 SNS에 대한 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것이 SNS에 올라가 있고 그냥 박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후보자는 그냥 인사청문 대상이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박제된 상태로 계속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오히려 존중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조금 정시에 제대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진영 의원님 발언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간사님이 저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증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증인 협상하는 내내 민주당 간사님은 국정기획위원회 때문에 세종시에 가서 얼굴 뵙기가 힘들었고 저는 전체회의 전날 4시에 만났을 때 온전한 리스트를 다 23명 리스트를 드렸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다음날 오전 10시에 친절을 해서 저한테 보좌관이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이후에 전체회의가 2시에 시작되기로 했었는데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제가 해줘서 김영 간사님을 고맙다. 만난 거는 1시 59분에 만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23명 듣고는 진행이 안 되겠다 해갖고 여기 청문위원님들 다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6명을 내시하겠다. 그 안에는 뭐 전철도 계셨는데 그 전철을 하면 도저히 안 받겠다 그래갖고 수상한 금전 의혹에 관련된 딱 5명만 하겠다 해갖고 제가 최종 오퍼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핵심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거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어갖고 그 이후에 논의가 진정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증인이 없는 이 무증인의 25년 만이죠. 청문회 처음인데 그 책임을 안 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협상에 있으시고 해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을 나누자고 하시는데 그건 저는 거부합니다. 민주당이 그러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자, 약속한 대로 했으니까. 네. 숫자에 맞춰서 했습니다. 여야 숫자 맞춰서 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7분입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세요. 자, 질문 있어요. 네, 질의하세요. 야, 공부는 뭐뭐 했어? 미국에서 판단합니다. 변호사, 국제 변호사 따고 어느 주에서 땄어? 그 주의 특성은 뭐야? 변호사. 네, 진행하세요. 변호사 지금도 할 수가 있나? 네, 안녕하세요. 자격증이 유효한가? 어제 후보님께서 여러 그리고 가지 중공에서는 무슨 석사 학위를 받았어? 전공이 뭐야? 이 얘기해보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면 되지. 그 궁금하게 여겨 왜? 그리고 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한 내용이나 이런 거가 나왔거든요. 야, 인간인 줄 알았더니만은 뭐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뭐 내 얘기하고 있는 거 같으냐? 내달라고 했는데 안 그러거나 내주셨어요. 말거나.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배추 산업을 그냥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빼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고 있으면 그런데 그 자료를 되지.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야, 근데 혼자 한 거 아니고 다 한 거 저기 응? 잘 짜짜짜짜짜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우리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콜 주세요. 그 그런 거 아니야? 배추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그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야, 근데 다 이런 내용인가 봐. 배추에게 나오고 보고 계시네요. 배추에 엄마가 2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서 있고 또 투명하지 애들 않게 엄마가 어제 했대요. 드러난 겁니다. 배추값 투자 같은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야, 근데 애들은 전처에서 나온 애들이야? 아니면 후처에서 나온 애들이야? 우편물 수령을 후처에서 나온 애들이 있나? 옮겨놓았다라고 그런 건 안 물어봐? 하셨거든요. 해외에 가 궁금하다, 계시지만. 야. 그래서 봤습니다. 주소를 제가 아들이 어제도 저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있던데 도표화면 띄워주시기 그런 것 바랍니다. 같은데 잘생겼 네. 괜찮대. 내가 볼 때는 애들도 실제로 괜찮은 것 같던데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얼핏 아닌데 거기 보니까는 주소를 얘기도 옮겼더라고요. 그렇게 저기 저 보시면은. 별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은 저기가 있는 것 주소가 같던데. 아니면 실제 어디에 사셨습니까?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특정해 저기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게 머무르고 있다라고 나오는 시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그리고 2011년 이렇게 본인이 심지어는 다른 가족들도 다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소를 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도표를 만든 거는 김인석 후보님과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는 시기에 주소를 강신성 씨 그 오피스텔에 뒀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는 주소지만 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 배우자나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장녀와 장남도 계속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를 동안에. 그런데 그 후보님은 여기에 주소만 뒀지 뭐 나 여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후보님은 실제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당시 전화 전 배우자와 가족들이 실제 거주했던 다른 장소가 어디 있었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아니 그거를 확인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하신 저는 자료에 이미 의하면 답변을 이렇게 되어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미
제가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국내에 집이 없던 시기여서 제가 일시 귀국을 하거나 또는 제가 아닌 다른 가족들도 국내 주소를 아마 거소를 주소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아마 거기에 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다른 어떤 그러면은 제가 후보님께서 직접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008년 초에도 2008년 2월 3월에 가족들이 귀국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는 후보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그런데 가족들은 2008년 2월 3월에 귀국하게 되어 있어서 거주할 집도 없었던 와중에 어떤 분께서 전세금이라도 하라고 1억 5천만 원 가량을 보내줬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오피스텔에 있었다라는 게 나오고 가족들도 그때 귀국했다라는 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정되어 있었다고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러면 귀국을 안 말씀드리면 했는데 그때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귀국해서 국내에 저와 저희 가족들의 거소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중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들어온 이후에 그래서 주소가 제가 저렇게 그것을 되어 표현을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니고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당시 살고 있던 전셋집을 정리해서 가족들이 미국에 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명확한 거처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특별한 위정전임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그다지 본질적인 일로 보이지 않아서 저거를 여쭤보시는 특별한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약 60개월 동안 해당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는 과거에는 실거주를 하고 생활용으로도 이용이 됐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거나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1억 5천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주소도 현재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신성 씨와는 지속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당시에 본인 주소로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실제 거주했던 실주소지를 증명된 확실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에 제가 거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그 국내의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말씀하신 전입이 되었던 부분은 제가 거주한 부분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 주소가 있었던 시기를 연동해서 혼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단체가 있을 때도 후보자님 명의로 돼 있었던 겁니까? 저는 제 명의는 없습니다. 제 명의의 소유가 아니라 아마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혹시 거기에 제가 주소지를 뒀었나 하는 문제인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국내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국내에 거주하는 집에 주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리하고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에 거주하고, 제가 국내에 왔을 때는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특정한 곳을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에 주소를 뒀겠죠. 그렇게 주소를 뒀던 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것에 어떤 본질적인 청문회의 취지가 있다면 잘 이 말씀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보충 질의 때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김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영기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당 조콜 제가 말씀드린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목적은 이재명 정부 일기 내각, 그중에 이제 총리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냐,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철학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날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사를 생각하고 어제 저는 그 첫 번째 국정 과제 내지는 원칙, 내란 종식, 내란에 대한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는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제2의 IMF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황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에 대한 경제 기조로서 감세 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 적극적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제 각 의제별로 쭉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저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설들 쓰시는 것 또는 글들 쓰시는 걸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지적들 중에서 이제 개인사 공방이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외가 좀 있습니다. 되게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국회에서 또는 청문위원이 그걸 검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검증은 검증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선을 지키고 갈 거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명이 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하루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소외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이 공방하는 과정 속에서의 후보자 입장에서 개인사 공방을 어느 정도까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한번 소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후보자 예. 아유 소회. 어제 청문회에 임하면서 이 자리에 청문위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이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과 신상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최대한도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합니다. 몇 가지 조금 정리하는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히 신상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야당 의원님들이 수상한 늦장씩 가야 되는데 맨날 늦게 쉽게 정리하면 첫째는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업과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언으로 어쨌든 잘 되기 바란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안 돼도 그만이고 다행히 되면 네가 잘해라. 검찰 내 하나의 조직 같은 난 것들이 관심도 관련돼 없고 있었다 하는 문제가 것들이 생기면 청문회 그때까지 또 나와서 저도 난 뭐라고 욕할지 지켜보고 모르겠다. 있습니다. 욕해봐야 뭐 잘 풀면 되는 걸. 지난 한 20년간의 어렵지도 않아. 문제가 있으니까 욕이 나오고 그래 오는 거야. 욕할 정도 됐나? 추진과 연관된 그런가 보다. 중간층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갚기 위한 사적 채무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니까. 갚는 데 쓰여졌습니다.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그전에도 그랬어.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전에도 옛날에도 그랬어.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마지막 한참은 쌓이니까 욕까지 하고 그러고 축의금, 있던 조의금 거야. 두 번의 출판 기념회 등등이 있었습니다.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습니다. 세비도 매달 500 내지 700 정도로 해서 아마 국내에서 평균적으로 드물 정도로 그래 열심히 저렇게 살았다. 그러네요. 출판 기념회와 축의금, 조의금 등은 평균 출판 기념회는 권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일반의 눈에서 봐서는 큰 돈이지만은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모님에게서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그때그때 받았고 다행히 이것은 다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또는 그때그때 카드값이 없어서 돈을 이렇게 빌려서 다시 그 통장에 채워넣는 것이어서 종합하면 사실은 완전하게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지원금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증여세까지를 내고 나니까 우리 전영기 의원님이 제가 다시 2억을 돌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실제는 정치자금 빼고는 6천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증여세까지 내고 나니까 사실은 잔고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 자료를 내야 되는가?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들, 한편으로는 정치 전체에 대한 또 저희 어떤 책임을 그래서 이렇게 소회가 설명을 함으로써 풀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그것을 전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의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처 또는 아이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야, 근데 난 모르겠다. 털린 만큼 털린 게 뭔지 모르겠어. 뭐. 어제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린 주진우 털린 것도 아니구만. 참 장난질 하고 있는 이미 거야. 과정 중에서도 드러났고 나오긴 못 나와. 이거 뭐 없어.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도 이게 여튼 뭐야? 동안 분산돼서 전혀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눈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나 이거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정치검사 보고 있는 거야.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게 낼 거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는 정도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쭉 공책에 쓰는데 이 정도가 털린 만큼 털린 거라 보고 있는 거야. 느껴볼 수 있다.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느낀다. 그거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원래 그런 애야. 그러면서 있어 보는 거야. 아, 참 너무 민망하다. 뭐 이러면서 있어 보는 거 봐. 모르지. 기분이 안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느껴볼 수도 있겠지. 내가 원래 성격이 좀 그 모양이야. 그래 볼까? 네. 네.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야당 의원께서 어떤 질의한 내용 중에 뭐 언론 보도 아까 언급했는데요. 강신성 씨 업체 소유 토지가 7년 만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그 내용인데 이 후보님과 뭐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 경기도 눈물가 뭐 저기 아리셀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하네. 체육회의 부회장을 하시면서 성실하게 우리나라의 그 아주 비인기 종목이었던 것들을 금메달을 만들어내는데 애를 쓰셨고 체육 관련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이어서 그와 관련된 대화는 하더라도 나머지 일체 금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는 뭐 사업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오로지 후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 같은 거는 사과했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제가 이제 서면질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가 참사를 세 가지 말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근데 그 특이한 게 국가 권력이 국민을 학살한 광주 민주항쟁,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이상을 막직한 세월호 참사. 국가 권력에서 국가 권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학생 때 재판에 임했을 때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재판에 임했을 때 정부와 정권을 구별해서 표현했던 생각이 지금 납니다.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이지만은 권력에는 또는 정권에는 그 정부를 구성하는 세력의 지향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국민을 학살하거나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재난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너무 아픈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당시에 국정의 방향을 맡고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가 권력을 표현한 것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표현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정권의 그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성찰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항상 늘 언급하는 것은 국민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항상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국민에게 위태롭게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님의 지금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하루하루가 저희들도 그러지만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태원 참사,
오성 참사, 최해병 사건 등 각종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고위공직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받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그 사례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은 야, 부정선거 그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그리고 그 어? 이후에 그 A의 일명 A의 그 지원 법률 그거 폐지시키고 구청장도 A에 비해서 회원 탈퇴를 시켜. 유지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인들하고 너무 놀려고 하지 마. 그냥 탈퇴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도 좀 이상한 애들 뭐니 좋아하는 애들 또 욕하면서 싸움질 하면서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게 세상이야. 어제 후보께서 정확하게 범죄인을 밝힐 수 없으면 윤석열 정부가 탈퇴를 하고 폐지를 하고 그래서 범죄와 손을 끊어. 대한민국 기대하겠어. 나 이제 가야겠다. 일하러. 그 유체 이탈의 그런 어떤 그 자세. 그래 말로만 그래도 하는 것보다 이제 저 정권 잡았으니까 제대로 결과까지 이상 없게 해주면 좋은데 쉽지 않아. 만약에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이 누구 하나 지금까지 완벽하게 일처리를 잘 하는 걸 못 봤어. 그만큼 간첩이 대한민국 내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 그것밖에 뭐 느낀 게 없어. 왜 그런지 몰라. 조금 다른 말씀이 나도 몰라. 그러면 뭐가 뭔지 몰라. 그러면 안 되겠지. 뭐라도 알아가야지. 기초단체장 행정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쓰레기하고 주차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일선 행정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국가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안전과 민생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국민들이 왔을 때 그래도 의미 있는 관광지로 되는 이유 하나는 총기가 없고 별로 안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은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이런 것들이죠. 저는 총리가 된다면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잘 해왔던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전력을 다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늘 점검하는 일에 제가 가지고 왔던 정책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으로 하여금 국정, 이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실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긴 하지만 총리가 된다면 총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 곳을 채우거나 아니면 불의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나서 대통령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민생과 안전에 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일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준비 과정 중에 어떤 분들이 차관 대동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난 관련한 센터를 꼭 보고 싶어서 수해 등등 예상돼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서울시의 지하에 그 센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가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거기를 허락해 주셔서 갔을 때 관련 차관도 함께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네, 최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페북글 좀 띄워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자꾸 저에게 조작 프레임을 자꾸 뒤집어 씌우시니까 제가 페북 내용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쟁점은 간단해요. 저는 부의금 1.6억, 출판기념회 1억, 그리고 또 1.5억에서 2.5억, 3년 사이에 있었고요. 다 현금이고 해마다 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 야, 부정선거는 어떻게 맞췄냐? 그거 좀 알 수 없냐? 계산을 누구랑 같이 했어? 머리통이 좋아? 그거 애들 있을 텐데.
왜냐하면 누구랑 같이 출판 기념회는 토의하거나 얘기 나눈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그거 재미나게 보고 싶은데.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걸 느꼈어요? 후보자께서는 책 권당 5만 원씩 받았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그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숫자 얘기할 적에 대충 설명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유튜브를 별로 안 봐. 그래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계속 비판을 해왔어요. 언론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고 분명히 후보자 입으로 4번의 이벤트에 6억 받았다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이벤트당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구나 하고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 페북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페북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자꾸 조작됐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직전글이에요. 200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 달 31일에 현금 보유 등록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2일 날짜가 명기했습니다. 인부상 도의금 왜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데 야 어쨌든 수고 많이 해라. 출판 기념회 1억이란데요. 그 아까 최소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나? 저 1억 정도 받으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 5천만 원, 1억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이렇게 5천씩 올라갈까?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그 정도 실력밖에 없어. 대한민국에서 출판 기념회에서 말일에 등록했어야 된다. 이게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 후보자가 저렇게 설명하는 거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저렇게 설명을 했었다. 유튜브에도 그런 거 같지. 6번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 등록으로 또 2번을 해야 됩니다. 후보자 주장은 그거예요. 재산 등록일 이전에 다 써버렸다. 일단 각자 계산하기 나름인데 저게 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중간에 변동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1,000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자동차를 샀어요. 갑자기 남들이 봤을 때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빨리 가야겠다 나. 시간 끊는다. 어쨌든 잘 봤어. 별 의미도 없는 얘기를 계속 떠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 나 궁금한 건 일단 그 A앱에 대해서 그 폐지시키고 지원번호 폐지시키고 국회에서 그리고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다 해서 회원 탈퇴하고 해서 범죄자에서 뭐더라. 다시 한번 얘기하고 끝날 거 없어. 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이지 뭐 국무총리가 뭐 일하겠어. 대통령이 또 보고 있겠지. 제가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유튜브 저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 날짜에 보십시오. 순서대로 썼어요.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0일. 어쨌든 모두가 죽어간다. 다 그런 거야. 하나둘씩 다 여의어 가는 거야. 안녕히 가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 그래. 다 각각 준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만 계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신 게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놓다는 표현이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쓰신 표현입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 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야 오늘 6월 25일인가 보다. 75주년 이라고 하네. 야 어저께는 반미주의자냐고 물어본 거 있더라고. 근데 안 봤어.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네.
자, 앞부분 이메일 한번 띄워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면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페북을 보면 이벤트의 순서대로 섰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 페북에 보면 연도와 날짜가 정확히 기재돼 있고 그 당시 언론 보도 보십시오. 야, 늦었다 야 벌써. 가는데 10분 걸리는데.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아유, 주진우 의원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조작이라고 김민석이 하는 것은 동문서답 시리즈 2. 심지어 존경하는 우리 아, 전현무 계속 의원님처럼 시리즈 만들면 되겠다. 방송에서 난 몰라. 실질적으로 토론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현기 의원님도 심심하면 말씀하셨습니다. 볼게요. 왜 조작하냐? 한 번에 주진우 주고받은 거 아닌데 유튜브 다음 보면 나올 주고받은 거야. 것을 왜 조작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자가 오히려 반박을 해주셨어요. 아니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4번의 이벤트니까 6억이면 1억 5천이니까 억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 등록일 한 달 전, 2달 전에 1억 5천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냐. 일반 국민이 20일, 30일, 40일 만에 현금 1억 5천 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씁니까? 현금 1억 5천을. 네, 야, 쓰는 사람이 있어. 하루 만에 1억 5천이 뭐야. 10억도 쓰고 100억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세상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게 뭐 세상이냐. 모르는 거죠, 세상이지. 국민들에게 네, 펼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워주셔도 좋겠다. 제가 기억하니까. 국민들에게 조작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토로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띄워주시는 것을 허락한다면 잠깐만, 네, 제가 띄워주시죠. 예,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주진우 4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을 각각 연도별로 한 부분은 3일 이후에 4일에 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질문. 야, 결혼식 12월 12일이네. 12에 결혼했나 보다. 그러나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 봉투로 6억 받은 건데 현금 봉투 6억 쌓아두면 이어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11시다 벌써. 늦었다 야.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바이든 날리면을 물었던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저것은 야, 바이든 날리면 내가 11월 29일 날 쓴 것으로 비공개로 먼저 해놨던 건데 그거 지져봐주나? 시큐리티 하고 있는 녀석이 윤석열 거기 가서 뭔 소리 했는지 장난질 하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예? 뭔 꿍꿍이야 또. 그래봤던 건데. 공당인 국민의힘이 현수막으로 6억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듣고 했기 때문에 저것은 저 조작의 근거를 제공하신 것이어서 저는 저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잠깐만요. 예. 네, 말씀 다 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조금 좀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한국적 정서의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생각이 있는 애고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풍자, 해학 그런 의미가 하고 전통적인 의미하고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식의 차이라. 자세히 또 양측에서 설명도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으니까. 주작인지 조작인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서는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들도 있었는데
일단 눈에 띄는 코메이니 손자 하메네이 아들 아무래도 이파전 오늘 지금 이틀째 지금 그러면 질문을 싫다 하고 이쪽에.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당의 일종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이 격앙된 이 일종의 전혀 격앙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갖고는 저기도 아니다. 야 어쨌든 수고 많이 하세요. 내가 볼 땐 재미도 없어. 야 그랬어 더 재미난 것도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온 게 그러니까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얘기거리는 이렇게 끝난 것 같아. 그럼 안녕. 트럼프 젤렌스키 곧 회동하는데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연대 강조 저기 안보실장 위성락 위원은 가서 뭐 하고 있나? 11시 3분. 자 그럼 안녕. 돈을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하면 주고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몰라 세상 물정 모르고 있나 봐. 과도하다가 뭐야 과도하다가 느끼기 나름이지. 어쨌든 그렇게 봤어. 내 생각이야. 50만 원을 다 매달 받았던 미국 유학생. 아저씨 안녕. 가야 돼 늦었다. 죄송합니다.